지금부터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절망 속에 복장 터지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문제점이 문재인 좌파 정권 가진 국정 운영 실정에도 불구하고 외면받는 이유가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없고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디 우파 이력 하나 없는 80세 노인을 야당 수장이라고 앉혀놓으니 더욱 국민의힘 정당 자체가 노쇠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눈가림용으로 아무리 그 하부 조직을 젊은 피로 수혈해보았자 결국 80세 김종인의 머리 안에서 놀아날 건데 우파 지지층은 이미 아무 의미 없다는 것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TV는 김종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야당으로서 왜 투쟁하지 않는 거죠? 그게 김종인이 당장이라도 물러나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김종인은 신체적 나이와 함께 마음마저 늙었습니다. 늙으면 도전보다 안전빵을 가장 우선시하는 게 김종인을 보면 파악이 됩니다. 이래서 정권 쟁취하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짱돌 굴리며 잔대가리로 싸울 생각 말고 제발 몸 좀 움직이기 바랍니다. 몸도 고장나서 움직일 수 없는 건가요? 그럼 때려치우던가. 지난 16일부터 23일 오전까지 일주일여 동안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건이 29건에 달하는 등 독감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까지 사망 사례가 백신과 관련됐다는 근거가 없다는 식의 책임 회피성 발언만 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정은경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국가방역과 의학적 문제에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생각하여 의료계 내 감염, 예방 전문가를 포함한 대책위원회를 속히 구성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강구하고 정치적으로 편파적이고 보여주기식 K 방역으로 이미 신뢰를 잃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즉각 경질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향년 78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 5개월 만입니다. 삼성은 이날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라의 TV는 한국 경제의 한 획을 그은 삶을 산 이건희 회장에게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어줍잖은 이건희 회장 애도글에 분노의 댓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오전 별세한 고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애도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지 5시간여 만에 97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가운데 비판 댓글이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날 안에 2000건이 넘는 댓글이 쇄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애도하면서도 빛과 그림자를 차분히 생각한다며 삼성이 과거에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페이스북에 달린 댓글에는 대한민국 경제에 큰 획을 그은 고인이 떠난 당일 공과 과를 언급하며 훈계하는 태도는 잘못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향년 78세로 별세한 고인에 대한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은 후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을 당시 태도와 대비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삼성이 노동자에게 해주는 취급이 당신들이 국민들에게 하는 취급보다 낫다며 민주당이나 제대로 관리하라고 했고 적어도 지금의 민주당보다는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경영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도움된 게 많다며 편협한 사고는 도대체 민주당의 특성이냐라고도 했습니다. 지난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시장 당시와 비교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어떻게 돌아가신 당일에 상대방을 욕하는 말을 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을 때도 중립적으로 애도했느냐라고 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노회찬 박원순 조문사에서 부하 직원 성추행하지 말고 정치인으로서 어두운 점을 반성하라고 쓴 사람이 있느냐라며 품격을 되찾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뼈 때리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민주당에서 불법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고인 모독을 하지 말라고 했다며 당신들이 뭔데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초일류 기업을 키워낸 이건희 회장의 명예를 깎아내리냐고 했습니다. 별세 당일에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 상식인지 소름이 끼친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낙연 씨, 시덥잖은 애도하지 말고 그냥 침묵하세요. 굳이 죽은 사람에게까지 당신의 어줍잖은 충고를 들어야만 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좌파들이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정의가 이뿐일까요? 2019년 7월 윤석열 총장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가 자신이 가진 검찰의 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만큼 충직하고 강직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이 된 것은 그동안의 검사로서 생활하면서 정권에 따라서 유불리 가리지 않고 검사의 소신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세해왔던 것들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철희 의원은 저는 될 만한 사람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국민이 사랑하는 검찰 국사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꼭 이루심 좋겠다고 했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을 내리수사한 유일한 검사, 국민의 여망이 드러났다. 무수하게 많은 기대와 희망과라며 한껏 지켜세우기도 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이 비극을 만들어낸 건 이비정한 정치입니다. 윤석열이 수사를 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 검사들이 정권에 동원돼서 불법에 내몰리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 만드는 데에 윤석열 후보자의 임무가 있다며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들며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훌륭하다고 했던 작자들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에게 온갖 시덥지 않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못 잡아먹어 안달난 꼬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등 자신들에게 칼을 겨눈다고 태도가 돌변한 걸까요? 윤석열 총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낸 지난 22일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전후 지지자들의 화환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양옆에 앞다퉈 도착했습니다. 25일 현재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환에는 윤석열 총장님 힘내세요. 윤석열 화이팅.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국민이 뒤에서 응원하겠다 등의 문구가 붙었습니다. 화환 행렬은 지난 19일 한 시민이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뜻에서 대검 앞에 화환을 보내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 생중계 실시간 시청률이 9.9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 국감을 지켜본 반응들은 어떨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내자 일선 검사들은 추미애 막무가내 지시에 위축돼 있던 검사들의 속이 뻥 뚫렸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 주변의 한 인사는 지난 19일 추미애 라임 사건 수사 지휘권 발동 직후 윤석열 총장이 대응을 자제하면서 전국에 생중계되는 이날 국감장이 주목받았던 게 사실이라며 예상대로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식물총장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으며 참고 참았던 말들을 다 쏟아내면서 동물총장의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날 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고 밝힌 윤석열 총장에 대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억울하면 옷을 벗고 정치 영역에 들어와서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 상급자냐, 대통령과도 친구냐며 장관의 총장에 대한 업무 지시와 감독권이 법에 규정돼 있는데 부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호통쳤습니다. 이를 지켜본 수도권의 평검사는 검찰이 대통령과 장관의 것이라는 평소 속내를 드러낸 것 같아 소름이 돋는다고 전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정치인인 장관이 개별 사건에서 자기 진영 이익에 맞게 전횡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장관과 별도로 장관급 총장을 둔 것인데 여당이 어이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추미애를 향해 법을 제대로 읽어보라면서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검찰총장은 법상 장관의 지위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법을 제대로 읽어보세요라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지만
사건 수사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사건 수사에 관한 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법 규정을 거꾸로 장관이 총장을 마음대로 지휘한다고 착각하는 게 지금 추미애 발정치 개입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민 단국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강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놓고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좀비에 비유하며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건강에 힘쓰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정권이 바뀌어 저들이 감옥에 갈 때 손바닥이 부르트도록 박수하려면 건강이 중요하다고 비고왔습니다. 서민 교수는 원래 일을 마친 뒤 요즘 가장 좋아하는 김남국과 윤미향에 대해 글을 한 편 쓰려고 했다며 하지만 무심코 튼 TV에서 더불어민주당 똘마니들이 윤석열 총장을 집단 공격하는 광경을 보고 있자니 분노로 몸이 떨렸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자신이 추미애의 부하가 아니라는 검찰총장의 말이 무슨 대역죄라도 되는 양 몇 시간 동안 물고 늘어질 일이냐라며 작년 7월 청문회 당시 윤석열이야말로 시대가 원하는 참검사라고 강변하던 그 주둥이로 윤석열이야말로 부패한 정치검사라고 호통을 치는 저 무리들을 보라. 저들은 인간이 아닌 정상적인 인간을 물어뜯으려고 덤비는 좀비떼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네이버가 포털 사이트에서 많이 읽힌 기사를 순위로 보여주는 랭킹 뉴스 서비스를 22일 저녁 갑작스럽게 없앤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일은 온종일 정부와 여당의 껄끄러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기사가 랭킹 뉴스 상위를 휩쓸고 네이버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여러 지적을 받던 때였습니다. 네이버가 여야 모두한테 욕먹느니 그냥 바로 내리자고 기습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그동안 정치, 사회, 경제 등 6개 분야에서 이용자들이 많이 본 기사를 조회수, 댓글 수에 따라 30위까지 순위를 매겨 공개해왔습니다. 문제는 랭킹 뉴스 페이지 시점이 하필 이날 22일이냐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22일 오후 랭킹 뉴스를 없애겠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바꾸면서도 명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오늘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때였습니다. 한성숙 대표는 22일 국감에서 쇼핑 검색어, 뉴스 편집과 검색어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여러 질의를 받았습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검찰농단에 반발해 국감장에서 쏟아낸 발언 기사가 하루 종일 네이버 랭킹 뉴스 상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서비스 개편 때는 후속 서비스를 준비해놓고 곧바로 교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후속 서비스 없이 랭킹 뉴스만 없애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송경재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연구교수는 랭킹 뉴스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회사 대표가 국감에 나간 날 없앴다는 것은 지나친 보신주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랭킹 뉴스 페이지는 이용자들의 뉴스 소비 방식이 달라진 것을 반영한 서비스 개편이고 지난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미 공개했다면서 다른 정치적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네이버의 궁색한 해명을 이해할 네티즌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게 오얏 나무 아래에선 갓근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박은영님, 지명영님, 이창영님 어려운 나라의 TV를 위해 변함없이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